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인의 외국어 실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영어 실력 하락이 커다란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쿄도가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영어 말하기 시험이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문과인데 영어를 말하지 못한다. 니혼전산 나가모리 시게노부가 지적하는 일본 인류 대학에서 인재가 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 최근 일본에서는 IT와 함께 영어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려 하지 않고 배워도 말하지 못하는 일본의 현실, 특히 지속적인 영어 실력 하락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어 시험 세계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비영어 국가 영어 시험인 EF 영어 능력 지수 세계 순위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4위, 필리핀 18위, 말레이시아 28위, 홍콩 32위, 대한민국 37위, 중국 49위, 베트남 66위, 그리고 일본 78위입니다. 이렇게 일본인의 영어 실력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도가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영어 말하기 시험이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한국 이하로 전락한 일본, 코이케 유리코 스피킹 테스트 도입에 의미 없는 싸움을 펼치는 도의회의 위험함.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떨어지는 영어 실력이라며 논란이 돼왔고 도쿄도가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한다며 새로운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인의 영어 실력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도쿄도가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현행 중학학습지도 요령은 영어의 경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4가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배양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도립고교 입시에서는 말하기를 뺀 3가지 능력만 평가해왔습니다. 이에 도쿄교육위원회는 개편안을 마련했고 읽기, 쓰기, 듣기 위주의 고교 입시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 말하기를 포함시켰습니다. 게다가 도쿄도의 경우 사립학교 진학률이 높아서 공립학교의 영어 실력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도쿄도 교육위 관계자는 외국인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영어 능력을 익히게 하자는 취지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2019년부터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왔습니다. 2019년 77 공립중학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01개 교에서 약 9,200명, 작년에는 592개 교에서 약 6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했고 내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일본 역사상 일반 입시에서 전수험생을 대상으로 말하기 시험을 치른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쿄도는 아무도 하지 않은 새로운 모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입시에서 말하기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답안지에 적혀있는 답안을 컴퓨터가 읽어내리지만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쿄도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도쿄에서 실시한 영어 말하기 능력 시험의 모습입니다. 우선 다른 학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헤드폰 형태의 귀마개를 합니다. 다른 학생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시험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8개 문장을 태블릿 PC를 이용해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등을 가진 학생은 문법과 발음 등을 필리핀 현지 스텝이 채점을 하게 됩니다. 도쿄도 교육위는 중학교 3학년 때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휴일을 골라 한 차례씩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험장은 대학 등 외부 시설을 활용하고 출제, 채점 등 시험 관리는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도쿄도 교육위는 시험 첫 해에 약 8만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발표될 때부터 굉장히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극우 정당들은 시험을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 야당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파들은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에 어려움, 채점자에 따른 점수 편차 등의 이유로 입학자 선발의 평등성이나 공평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의 경향과 대책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침략전쟁의 반성으로 교육의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반대하며 지방자치법에 교육위원회 제도를 정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제도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 내용에 정치가 직접 관여해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 위반이다. 이것이 전례가 돼버리면 보수 정치인들이 모여 고교 입시 과목에 애국교육을 도입하는 조례를 강행해 교육위원회에 실시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채점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리핀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청력과 말하기 등의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필리핀 현지 스텝이 평가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생의 음성 파일이 필리핀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특정 업체가 이익을 가져갈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비장애 학생들의 답안 음성 파일 역시 필리핀으로 보내져 현지에서 채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개의 문장, 학생 1명당 1분 정도의 음성 파일이라고 계산하면 8만 명의 수험생, 총 8만 분, 1300시간이 넘습니다. 채점에만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 인건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은 처음부터 한국보다 떨어지는 일본의 영어 실력을 말해왔고 그 결과 논란의 영어 말하기 능력 시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보도하면서 항상 한국을 언급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에 대한 라이벌 의식, 열등감이 이런 형태로 표출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턴가 일본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서점에 가면 일본 관련 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영상에도 분명 일본이 뭘 하든 관심 없다 라는 댓글이 반드시 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서점에는 한국 관련 책들이 도배돼 있을 정도이고 끊임없이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며 특정 사람과 업체의 이익이 돌아갈 이상한 시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대부분의 네티즌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매우 중요한 문맥을 쓰지 않아 문제의 본질이 불분명합니다. 논점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나 판정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어려워 평가제에 의한 판정의 편차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고 입학자 선발의 평등성이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다. 특정 업체의 경향과 대책에 사용돼 이익 유도가 된다에 대해서 도교육위원회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회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도 그렇지만 이것저것 계약하는 이유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지. 반대, 학생들의 녹음 음성은 필리핀으로 보내져 채점된다. 베넷에 나 채점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학력평가 연구기구가 생각났다. 간판도 없고 종업원 수도 말하지 못하는 그 회사, 그게 어떻게 됐지?